그래서 이 물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이 물건의 특별한 점, 첫 번째. 자, 이번 물건은 도봉구에 있는 빌라예요. 도봉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는 노원구가 있고요. 왼쪽에는 강북구.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노도강. 저가 물건들, 아파트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 많이 하락한 지역들이 이 지역들이죠. 위쪽으로는 의정부가 있어요. 바로 이곳에 도봉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여기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도봉구 전체 점수는 뭐 그리 좋지 않죠. 지금 뭐 어디나 다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건 패스할게요. 그런데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더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고 했어요. 도봉구에서 가장 비싼 지역은 창동인데요. 한 2년 전에 창동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2,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700. 2년 전 가격까지 지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이 상승한 만큼 하락도 많이 깊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의 대장 아파트는요, 주공 19단지, 평당 1,900, 3,000 정도였는데, 최고가 3,7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200까지 하고 있어요. 도봉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 가격은 2,300만 원으로 서울의 25위, 서울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가는 52.8%,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락이 된 게 그래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뭐 없어요. 이곳도 거래량이 매우 적고, 이게 급격하게 하락이 된 이유가 있죠. 거래가 될 때마다 하한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급도 뭐 딱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25년도에 입주 물량이 370세대 정도만 있습니다. 물량도 많지 않은데 그걸 원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거예요. 2000년 2월에 인구수가 33만이었는데 계속 빠지고 있네요. 일자리는 별로 변함이 없는데 말이죠. 22년 12월 기준으로 인구수가 31만, 2만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곳들은 강북, 이쪽 지역, 그리고 의정부, 또 노원구, 사방에 있는 곳들이네요. 이사를 가는 곳은요, 강북으로 많이 빠지고 있네요. 노원으로 그 다음 빠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물건 도봉구에서도 방학동이에요. 방학동에 빌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방학동 빌라라고 해서 검색을 한 거고요. 관심 있는 물건은 여기 방학중학교와 신방학중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 빌라는 빌라촌이고요. 이쪽 지역은 아파트와 학교 사이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물이네. 건물은 꽤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네. 5년밖에 안 됐는데 막 부서진 부분도 수리가 안 돼 있고. 이게 소유주가 한 명이야. 회사인데 그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인데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이 경매로 이번에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임차인인 거네. 근데 9개가 한꺼번에 나왔잖아. 그래서 이 물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이 물건의 특별한 점, 첫 번째. 이 물건은 9개의 물건이 있어요. 근데 소유주가 한 명이다 보니까 한 번에 경매로 나왔으니까 사건 번호는 하나고 물건 번호가 9개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물건 번호라는 게 항상 모든 물건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소유주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같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은 한꺼번에 다 경매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물건 번호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물건 번호가 총 9개. 물건 번호마다 권리 분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의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물건 번호를 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물건과 나쁜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물건마다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조금만 작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조용한 동네인데. 여기 완전 조용해요. 자, 그래서 물건 번호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물건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물건의 특별한 점 두 번째. 여기가 1층에서 4층까지 총 9가구인데 1층 2가구랑 4층 2가구에 위반 건축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매년 강제이행금이 나오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집을 건축을 할 때 허가를 받은 것 이외에 뭔가 다른 건축물을 만들었다, 위반했다라는 건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실이 막 위반 건축물이 있고 주방이 위반 건축물에 있고, 그래서 위반 건축물을 다시 없애고 원상복귀하기에 매우 곤란하다.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1층이나 4층을 받으면은 강제이행금을 계속 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물건은 경매를 안 받는 게 좋겠죠. 사실 근데 이런 물건 골라서 받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경쟁률이 없으니까 나는 싫어. 나도 싫어. 경쟁률이 없고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그래도 임차인의 권리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임차인은 제대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임대소득이 날 수 있다라는 건데, 강제이행금 내라고 계속 고지서가 날라오면 마음을 벗어나는 길은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계속 갖고 있으면은 뭐 위반 건축물이 있어 상관없어요. 근데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살지 않으면은. 그래서 강제이행금이 나온다라고 써있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 물건은 초보자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1층하고 4층은 제외해야 되겠네요. 2층하고 3층은 괜찮아요.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층이 좀 작은 평수인 게 3개가 있고, 이제 3층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에 3개짜리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큼 수익이 나느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물건의 특별한 점 세 번째, 바로 수익률입니다. 이게 지금 최저가가 1억 5천 얼마죠? 물건마다 다른데 201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300? 이게 최저가예요. 2번 유찰됐어요. 얘 지금 1억 6천에 낙찰을 받는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인근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5천에 70 월세가 나가고 있어요. 뭐 물론 리모델링 좀 깨끗하게 해서 그 가격으로 월세를 낸다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대출이 70% 나오잖아요. 70% 여기 나. 비규제 지역이에요. 서울인데 대출 70% 나오면 대출이 뭐 1억 1천 나오겠네. 이율이 요즘에 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 이자가 55만 원 정도. 그러면 5천에 70, 1억 1천 대출 받고 5천 하면 비용 정도, 내 돈은 한 이거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수리비 이 정도만 들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 한 월 1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겠네요. 들어가는 돈은 비용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00 정도 되고 매달 15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상태. 지금 임대가를 서치를 해보니 인근에 전세가 없거든요. 근데 전세로 낸다 하면 한 1억 6천은 나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낙찰가랑 전세가랑 똑같이 전세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서울의 빌라,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크게 임대 수익이 나진 않지만 보유하고 조금 손 좀 보고 하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물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세보다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이제 매매할 때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매가를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괜찮은 물건이지만 각자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지금 서울의 빌라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대항력, 위반 건축물, 뭐 기타 건물 상태 꼼꼼히 보시면서 물건 직접 가서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